네,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배움토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In Search of the American West입니다. 미국의 서부를 찾아서 했는데 사실은 더 큰 제목이 있죠. In Search of America가 사실은 더 큰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배움토에서는 그 공부를 계속 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아서 미국을 좀 더 깊이 알자 하는 뜻이죠. 근데 미국에 대한 이해를 서부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죠. 서부는 그냥 방향이나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전, from sea to sea, 애틀랜틱 오션에서 패시픽 오션, 그리고 그 후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나라이고 공동체라고 우리가 처음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토론을 했죠. 그래서 이제 1800년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이제 팽창의 이제 속도를 내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루이지애나 땅을 이제 구입하고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과연 우리 민족의 비전과 어떻게 들어맞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이제 탐험을 했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확보하고, 그런데 그 후에 10년 후에 미국은 전쟁을 합니다. 더더욱이 세계 최강 영국의 대결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The War of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 전쟁의 제2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분석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War of 1812를 좀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몇몇 우리 배움의 버들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War of 1812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나 지식이 없었다. 그런 전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는 그런 이메일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War of 1812가 왜 미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가? 저는 거의 그것은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냥 거기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생산수단이 있고 해서 그냥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뜻을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인 것만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자.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이념으로 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저 위에 뉴잉글랜드에서부터 저 밑에 버지니아, 체스픽 베이, 나중에는 저 끝까지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까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고 왜 우리는 팽창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공동체적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War of 1812는 이 미국의 비전 속에 이 호전성과 전투성이 얼마나 뚜렷한가,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의 뜻을 펴는데 평화스럽게 하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요구된다면 전쟁해야 된다. 특히 War of 1812는 미국이라는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성,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주권, 이것이 위해를 당할 때는 정말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쟁의 성취로 보면 성공이고 실패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원상태로 복귀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성취는 엄청납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로부터 이제 미국은 팽창에 정말 그냥 하이웨이를 질주하듯 그렇게 이제 팽창의 역사를 이어가죠. 조금 더 우리가 War of 1812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ar of 1812의 그 상징성은 미국의 국가가 1812년 전쟁에 볼티모어에 있었던 한 전쟁의 전투 장면을 그대로 따서 국가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비전 속에서는 conflict, battle, war,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종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물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호전성과 미국의 전투성은 특히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그 폭거는 역사의 오점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은 공동체적 비전과 선언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을 할 것인가 속에 상당한 호전성과 상당한 전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봐가면서 역사를 입체적으로 좀 돌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좀 공부를 할까요? 이제 지도를 펴서 저 보세요. 1803년에 저 루이지애나 땅을 사고 9년 후에 전쟁을 합니다. 왜일까요? 저 공간이 분명히 미국의 영토입니다. 법적으로 저건 분명히 미국의 영토인데 영국인들이 살살 원주민들을 자극을 해서 미국의 독립성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놔두면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그 진지한 토론이 있었죠. Never.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돌아봤고요. 그것에 대한 그냥 리뷰로 생각하고 몇 개 더 보죠. 네? 미국의 팽창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있습니다. acquisition, 살 때도 있습니다. battles, 전쟁도 합니다. 그 다음에 connivance, 편법을 써서 공간을 확보하고 팽창하고, 이제 파나마 카날 같은 게 그렇죠. 파나마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없었죠. 파나마는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북쪽 끝이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가서 우리가 여기다 운하를 줘야 되겠으니까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아주 높은 가격을 불렀어요. 엄청난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부를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나마를 독립시켜서 미국이 파나마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운하를 세웠던 것은 일종의 편법적 그런 행위겠죠. 그리고 decimation, 집단 학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의 팽창의 비전을 만들고 실현했고, 오늘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 War of 1812는 두 번째 항목 Battles에 들어갑니다. 전쟁도 그렇게 짧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준 12년에서 1812년에서 1815년 2월까지 했으니까 짧은 전쟁이 아닙니다. 자, 메리슨의 전쟁 선포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가 영국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놔둔다면, 우리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 조상이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쟁은 우리가 국가의, 국민의, 우리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늘이 허락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신의 계시, 이런 것이 한데 뭉쳐지면서 굉장한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죠. 늘 있었던 일이죠. 독립전쟁에서부터. 이유는 있었어요. 자꾸 영국은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유럽이 좀 많은 전쟁을 합니까? 끊이지 않는 전쟁을 할 때마다 미국의 그 높은 생산성이 항상 위협이 되니까 프랑스랑 교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파이널리 1812년에 당신 니네 나라가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냐? 이것은 리스펙트의 문제다 라는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탈영을 하거나 탈출한 영국의 선원들이 미국의 선박 같은데 이제 유입됐다고 주장을 해서 도시고 선박이고 들어가서 영국 사람 비슷하게 증거만 있으면 그냥 끌고 갔죠. 그것도 주권 침해죠.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원주민을 항상 부추겨가지고 미국의 독립성과 주권에 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예 본때를 보이자 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 저 지도에 점이 하나 딱 찍히는 데가 디트로이트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이 호전성과 전투성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샤이가 없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해요.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 전쟁사를 귀하게 생각하냐는 저기 저 보시는 1812년에 저기 저 보시는 디트로이트의 도시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디트로이트로 가겠습니다. 1812년. 자, 저기 있는 양반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미국 역사에서 장군으로서
군법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H-U-L-L, General Hull. 그 차지가 뭡니까? treason, 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했어요. 총살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cowardice, 비겁함. 그러니까 비겁함, 여기서 재판에서 treason 부분은 차지가 드랍됐어요. 군법회의에서 반역을 다룰 수는 없다. 왜? 그래서 비겁함으로 갔어요. 근데 비겁함 그 자체도 미국의 장성이 비겁함을 전장에서 보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 정도로 군법회의는 그 정도로 무섭고 비겁한 행위는 그 정도로 중죄해요. 근데 비겁함이 반역이냐? 이거는 법리로 따져가지고 자, 그건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이 재판에서 그걸 다룰 수는 없다. 해서 그거는 드랍했는데 treason은 사형 선고를 언도했어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cowardice, 겁쟁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수한 숫자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군대 2,500을 가지고 미 영국군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 요새, 그 귀한 요새, 디트로이트는 5대5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근데 훌이라는 장군이 영국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100기를 들어버렸어요. 싸움을 안 하고. 자기는 이유가 있죠. 아니, 이유가 있어요. 특히 영국군과 역시 이 미국의 콤플렉스, 미 원주민이 하나가 돼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전투를 벌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새가 고지가 함락된다면 여기에 있는 민간인들은 완전히 원주민들이 흔히 하는 대로 스칼핑, 여기 머리 가죽을 뜯어내는 그런 만행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복의 정당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항복했다. Never. 미국 역사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제임스 메디슨이 사형에 처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 권한으로서 군력을 지워버렸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처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그 국가의 보전에 대한 그 의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렬적인 익스트림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저걸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봐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진다 한들 미국의 정신을 지켰으면 되는데 제너럴 훌이 그냥 놓아버리고 말았다 해서 저런 그림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캐나다는 기분이 좋죠. 캐나다는 지 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총 한 발 안 쏘고 그러니까 지들은 기념구표도 만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테크럼스는 이제 인디언 원주민 추장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이제 훌이 저 두 군대가 합쳤을 때 이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클 것 같으니까 그냥 기브업하자. 이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윌리엄 훌이 얼마나 비겁자인가를 아트로, 그림으로, 프린트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자, 오른쪽의 프린트는 조금 그래도 동정적이에요. 민간인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절대 큰 그림에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 군대를 백기 뒤에 세우고 요새에서 진지에서 그냥 걸어 나왔다는 것은 더더욱이 이 전쟁의 목표가 뭔데요?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인데 이것은 미국의 앞날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대한 전쟁인데 백기를 들고 나와?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 아이색 브락이라는 영국군 저쪽에 이제 사령관이 이게 머리가 또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때 최후 통첩을 한 얘기가 저 얘기예요. The force at my disposal, 내 군, authorizes me to require of you the immediate surrender of Fort Detroit. 내가 내 군대를 가지고 너한테 말한다. 군인들처럼 얘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좋겠어. 당장. It is far from my intention to join in a war of extermination. 내가 그야말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 그런 전투에 임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모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은 but you must be aware. 잘 들어도 that the numerous body of Indians 여기서 이제 손자병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내 쪽에 있어 하는 것을 손자병법칙으로 겁을 줘버렸어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지만. Who have attached themselves to my troops, 보세요, will be beyond control the moment the contest commences.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 이 원주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관리할 수 없어. 알아서 해. 여기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끓는 이유가 고작 저 얘기를 가지고 백기를 들어버려 하는 그게서 그 분노, 거기에는 민족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고작 저런 손자병법식 사기 교란, 응? 적군 교란식 공포 선포를 가지고 그래 백기를 들어 하는 그런 반감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 윌리엄 훌의 조금 그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굉장한 사람이에요. 터컴스는 아주 굉장한 인디언 주장인데 특히 그 카리스마틱 해가지고 그 트라이브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연합군을 또 형성하고 좀 그런 경력이 있어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Among the Indians I found at Amherstburg, I found some extraordinary characters. He who attracted most my attention was a Shawnee chief, Tecumseh. A more sagacious or gallant warrior does not, I believe, exist. 이처럼 용감한 장군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미 원주민들이 전투에 임하면 정말 임전불태인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2,500명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백기를 들어버려요. 상대방이 숫자도 적은 거 확실했는데 거의. 야, 어쨌든 미국의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 저렇게 보세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추앙해요. 저게 터컴스의 화석상인데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가면 있죠. 저게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전쟁에서 네가 백기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책으로 훌에 대한 독서를 책으로 펼쳐냈어요. 네가 살아있는 게 수치다. 네가 살아있는 게 수치다. 우리에게, 우리 역사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숲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다 없어져라.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제 한번 그것만 읽겠습니다. And if possible, obtain forgiveness for the sins that you have committed against him and your country. 자, 우리 배우의 버들께서 제가 조금 쇼크를 먹어요. 이런 글을 읽으면. Fort Detroit, 포트가 한두 개입니까? 고지가 한두 개고 진지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 하나를 포기했다고? 책을 내므로써 역사의 죄악과 죄인을 아주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읽어드린 게 그거예요. 너가 한 짓은 하늘에게 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전장에서 전투에서 고지를 하나 포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벌을 합당한 죄라고 얘기할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사의 측면에서, 국가의 자존심의 측면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 그것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니까. 캐나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표를 박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전쟁사를 조금 가볍게 봐요. 어떻게, 또는 전쟁사를 너무 비극적으로 봐요. 그래서 역사의 전개가 주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데, 이제 미국의 역사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친다기보다는 각 미국의 영토, 미국의 공간, 미국의 자존심의 상징인 바깥의 것들도 역사의 핵심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디 가서 처박혀 살되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에게 한 죄와 네 나라에 한 죄를 용서를 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요. And they remain a despised and miserable until death shall end the sin. 완전히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다 가거라 하는 독서예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독립성,
미국의 주권, 자주권 이런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는 그 받은 충격과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굉장히 극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극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메디슨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 6개월, 5개월 정도 지났죠. 메디슨이 이제 연두교수예요. 첫 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첫 해 연두교수를 이제 11월에 보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To have shrunk. 만약에 전쟁을 안 했다면 우리가 무슨 겁이 났다고 어떻게 해서 under such circumstances from many resistance. 이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내다운 측면에서 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would have been a degradation, blasting our best and proudest hope. 뭡니까? 희망. 이 국가의 희망.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행위와 뭐가 다르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지금의 현재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전쟁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이 나라와 이 공동체의 희망을 위해서는 해야 할 전쟁이었다. 저는 우리 버틀께서 마지막 문장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And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betray the magnificent legacy which we hold in trust for future. 만약에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hope, future 이런 것은 지금 전장에서 걸려있는 그런 이슈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원주민이랑 영국인들이 좀 찝쩍거렸다고 미국이 영토가 그렇게 넓은데 그 자기 영토에 반은 거기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위협이고 가해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귀해요. It would have acknowledged,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That on the element which forms 3/4 of the globe we inhabit.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에서의 우리가 위치가 우리의 꼬락지가 무슨 우리의 꼴이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Where all independent nations have equal and common rights. The American people were not an independent people, but colonists and vassals.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에서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예나 저공국이지 그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개입하는 정당성이 돼요. 해양에서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해양에서의 교육하고 우리의 배가, 우리의 국적선이 깃대를, 성조기를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이것은 독립성이고 주권이다. 그걸 왜 침해하느냐? 그걸 침해한 것은 우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1812년에 나오는 거예요. 1812년에. 100년이 지나고, 정확히 100년이 지나고 이걸 가지고 세계전쟁을 해요. Freedom of Sea라고 해요. Freedom of Sea. 해양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깃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배도 우리의 영토예요. 그 배를 함부로 했다는 것은 이 나라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워싱턴 DC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임스 메디슨은. 우리의 선조가 희생하고 이루어놓은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망가진다면, 그것이 깨진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고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자, 또 넘어갈까요? 자, 퀴즈 하나 할까요? 퀴즈쇼를 좀 하고 싶은데 저 배가 USS Constitution이라는 데요. 배 이름을 헌법 이렇게 지었어요. Constitution. 저 배가 지금 어디에 정박돼 있나요? 저기 혹시 아세요? 저기 보스턴에 있어요. 저기 보스턴에 있어요. 보스턴 내
Freedom Trail, 미국의 자유의 길이라는 투어 코스가 있어요. 투어 중간에 저기 있어요. USS Constitution. War of 1812 때. War of 1812 때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가장 멋들어진 해전의 승전은 브루질에서 있었어요. 브루질. 그러니까 물론 적이 어디에 있든지 물리친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읽고 가도 되지만은 조금 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바다 어느 땅에서도 싸우겠다 이런 얘기와 같아요. 그 굉장히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역사적 해석이.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바보처럼 물어보냐? 브리질에서 해군, 영국군이 나타났으면 가서 때려 부셔야지. 당연히 전쟁 중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미국 본토만 전장이냐? 보세요. 지금도 USS Constitution. 저는 낯뜨거워서 저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선장으로 또 원지 입고 가가지고 뭐 이루고 있고 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도 해요. 요즘도. 그리고 이제 프로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USS Constitution 탁 가서 프로레이드하고 왜 저러는 거예요? 예. 승전했기 때문에 기억하자 이거예요. 승전했기 때문에. 1812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제가 지금 가리고 있네요. 1813년에 영국에 무슨 해군 명령서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과 싸워도 좋다. 그러나 1대1로는 싸우지 마라. 여기 나와요. 1대1로는 싸우지 마라. 왜냐? 1대1로 싸우면 진다. 아니, 영국이 지금 1812년, 13년에 세계를 누리는 최강의 해양 대국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 그렇구나. 1대1 전쟁에서는 임전 불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 도끼가 아니니까 미국 해군을 상대할 때는 그룹으로 상대해라. 떼거리로 상대해라. 뭉쳐서 상대해라. 이런 작전 명령서가 나와요. 1813년에. 그 정도면 자존심 세운 거죠.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해양에서의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War of 1812는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미국을 세웠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법적으로 미국의 주권을 확보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확보했어요. 그 미국의 자존심을 확보한 전쟁도 독립전쟁이라고 보는 역사관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런 뜻이죠.